어제 먹은 저녁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친구 이름이 혀끝에 맴돌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찾다가 냉장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52세 김모 씨는 1년 전부터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거 뭐지? 아, 맞다. 이런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죠.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는 자신의 딸 이름조차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당신과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이 어떻게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 기억력 저하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마치 화재가 난 집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지붕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처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치매를 막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40대부터 이미 뇌 속에서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워낙 뛰어나서 7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인 분이라면 이미 10년 전부터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다행히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갑자기 음식 냄새를 잘 못 맡거나 향수나 꽃 냄새를 예전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은 뇌의 기억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감각의 혼란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거나 집 근처에서도 길을 헤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입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며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도 치매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7가지 행동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휴대폰을 세탁기 위에 둔 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은 실수겠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뇌의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길을 잘 찾던 사람이 갑자기 길 찾기를 어려워합니다. 평소 자주 가던 마트나 병원 가는 길도 헷갈리고 내비게이션 없이는 불안해합니다. 이는 뇌의 해마 부분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 자주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 뭐더라 하면서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는 언어 중추의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거나 차교적이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 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방금 전에 물어본 것을 또 묻거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본인은 처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몇 번째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낯선 환경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평소 적응력이 좋았던 사람도 새로운 장소나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단 음식에만 집착하거나 평소 안 먹던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됩니다. 뇌의 만족 중추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다음 5가지 습관은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면 뇌에서 독성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이 치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야식과 단당류 과다 섭취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혈류가 감소하면 뇌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의 해마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핵심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뇌 자극 부족입니다. TV만 보고 책을 읽지 않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의 신경망이 약해집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서 치매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치매는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와 녹색 잎채소를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과도한 설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촉진됩니다. 굳이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20분 이상 독서나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언어 중추, 기억 중추, 사고 중추가 모두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의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소설 등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읽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활발한 사회활동과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활동은 뇌의 실행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6시경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박모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전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가벼운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꾸 까먹고 평소 잘 알던 동료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죠. 박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후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먹던 야식을 끊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자주 먹고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고 블루베리나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주 3회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수면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소 새벽 1시에 자던 것을 밤 10시 30분으로 앞당겼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사회활동도 늘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TV만 보던 습관을 버리고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로운 취미로 서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족의 도움이었습니다. 부인과 매일 30분씩 산책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년 후 박 씨는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모든 항목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전당뇨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우울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박 씨는 내 나이가 10년 젊어진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10년 전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변화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부인이 함께 식단을 관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갔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처음 몇 개월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노인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40대부터 이미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활습관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두고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녁에는 TV 대신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뇌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